당 정도 회의를 통해서 5천 끝이 아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7천 피 얘기까지 하던데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하고 이런 것들 속도 내면은 이 분위기 쭉 이어갈 수 있어요, 박사님? 예, 가능합니다. 요즘에 얼굴이 흐뭇해 보이는 분들이 참 많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분들 옆에 가보면 그거 보고 계세요. MTS. 아유, 내 주식이 오늘도 통통해졌구나. 요거 보시는데 이게 팔아야 내 돈이잖아요. 팔아서 내 통장에 꽂혀야 수익인데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우리 이거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 거냐? 앞으로도 요 흐름 유지될 거냐? 이거 궁금하시죠? 투자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코스피 5천에 흐뭇한데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어제 코스피 5천 딱 찍자마자 외국인들이 어제 종가 기준 그 장마감할 때 기준으로 한 3천억 원어치 이상 내다 팔았거든요. 이게 어제 그렇게 팔고 오늘 장 초반에 1,000억 원 이상 내다 파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기대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물량을 조정하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매매입니다. 왜요? 신경 쓰이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훈련을 하셔야죠. 그 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외국인들은 이 지표 안 봅니다. 어떤 지표라고? MSCI 코리아 봅니다. 그것도 USD. 네. 달러 기준으로. 예,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뚫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1,470원 레벨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300포인트였을 때 그때 환율이 1,0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원화 가치가 한 40%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사상 최고치 뚫었고요. 그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알겠지만 코스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수고요. 굉장히 안 좋은 지수입니다. 왜 안 좋죠? 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지수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인덱스 편입의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코스닥 시장에서 갑자기 거래소로 들어오면서 확 몸집을 확 키우는 회사들이 있죠. 하고 한 달쯤 있다가 인덱스에 편입되는데 코스피 지수 편입된 날이 역사상 고점인 회사가 그리고 쭉 빠지는. 제가 알기로 한 100개는 넘거든요. 그런 데들은 또 금방 편출되니까요. 아니요, 코스피에서는 편출 안 돼요. 그렇죠. 코스피에서는 편출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가총액 가중 평균이기 때문에 그 유통 주식 수가 가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프리즘 주식을 한 8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20%를 상장하면서 주주들한테 넘겼다. 그러면 이제 제 시가총액이 꿈이죠. 1조 이러더라도 사실 제 주식 중에서 저희 회사 주식에서 거래가 가능한 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 0.2로 계산을 해서 2천억으로 지수에 넣어줘야 되는데 코스피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연금 있을 때도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지수고 옛날에 만들어진 지수라서 어쩔 수 없다. 해서 이제 대안으로 쓴 게 코스피 200 지수를 쓰는 거고요. 근데 네. 그 코스피 200 지수도 엉망이기 때문에 예,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성과나 이런 걸 측정할 때 MSCI 코리아 USD로 쓰는데 이거는 확실히 사상 최고치를 작년 연말에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여기서 좀 파는 거 지금 한국 떠나는 거 아니다 이런 결론 내도 돼요? 예, 저는 그냥 지난밤 인텔 쇼크라고 봅니다. 근데 인텔 나오기 전에 그 전에요. 어제 장에서 낮에 그 대이장의 장중에 3천억 원 이상 판 거는 그냥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이머징의 비중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리밸런싱 수요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그 펀드 중에서 70%가 미국 비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머징 비중이라는 걸 다 합쳐봐야 그게 10%도 안 되거든요. 채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비중은 크지 않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도,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니까 그 안에서 사실 그런 매매를 의도를 갖춘 어떤 외국인 한 집단에 의한 행동으로 보면 끝없는 우리의 이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끝없는 궁금증에 사슬해 가면서 투자에 실수할 수 있죠. 그냥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는
아주 마이너한 시장이고 제가 뭐 열심히 마케팅 다니던 시절에는 맨날 가면 그 북한하고 한국을 헷갈리는 사람들 천지였고요. 이제 안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네. 아니 그건 캐대언 때문이고요. 그런가요? 그건 아주 최근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를 보시면 거의 그 재미는 있지만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시장이고요. 그냥 우리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같이 가는 시장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르면 네. 따라서 좀 사고 싶은 시장이다 정도로 보면 되지. 그걸 너무 그렇게 의미를 우리끼리 부여하면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미부여 왜 했냐면 그동안 주식이 통통해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좀 마음이 웅장해지셨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제 5,000P를 딱 보고 나니까 그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이 분위기 유지가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어제 당정도 회의를 통해서 5,000 끝이 아니다. 또 여당에서는 이제 7,000P 얘기까지 하던데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하고 이런 것들 속도 내면은 이 분위기 쭉 이어갈 수 있어요, 박사님? 예, 가능합니다. 제가 늘 이제 이 방송에서 한번 크게 제가 열정을 한번 불태운 적이 있었는 게 늘 불태우세요. 아니요, 그건 그때 네. 이제 대주주 요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죠. 예, 이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쓸 때 제가 굉장히 분노하고 또 취소한 다음에 잘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제일 정말 마음에 드는 법안이 바로 뭐냐 하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맞아요. 이거가 되면 안착도 할 수 있다. 안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가 지지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5천선에서 방어군이 집중해가지고 야 여기 밑에는 저평가야. 라는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이 5천 깨지면 한국 시장 너무 싼 거야. 라고 저가 매수해주는 라인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4,500에서 5,500이 밴드야 이러면 뿌듯한데요. 예,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뭐냐면 PBR 0.8배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내재 가치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북밸류 더하기 수익 가치. 그러니까 주 순자산 가치 더하기 수익 가치를 더하면 공정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이 공정 가치 평가로 전환해 버리겠다. 왜? 주식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악재를 부풀려 놓고 주가를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2,000원, 1,000원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속 증여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 또 수많은 또 물적 분할과 합병, 인적 분할 이게 지금 모 그룹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상속 문제입니다. 네. 근데 상속세 내리는 게 국민 감정에 의해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라도 편법들 주식시장을 자신들의 그 절세 수단으로 쓰는 곳으로 만드는 건 막아야죠. 이런 것만 제대로만 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종목을 구분해 가지고 네. 즉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개 그리고 나머지 198개의 코스피 200 종목으로 구분해서 보면 반도체가 제일 쌉니다. 예, 그 PER 기준으로 10배도 안 되고요. 네. 반대로 그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PER 기준으로는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PER입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만 오르고 소외된 주식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인 거죠. 지금 주식수 많고 그러면 왜냐하면 증자를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시장이 지금 1.6인데도 0.5 이러고 있는 기업들까지 주가가 오른다. 도망가야 될 때다. 왜? 사람들이 옥석 구분도 못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수나 시가총액이나 유통주식수 이런 개념도 없는 분들까지 들어온 돈. 그건 뭐냐? 더 들어올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데 아직까지도요? 아니 싸다니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업들만 눈을 안 돌리고 네. 주도주만 바라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여기서는 글로벌 경기 따라가는 건데 미국 글로벌 경기 오늘 또 나온 IMF 세계 경제 전망 보더라도 다 상향 조정 중인데 뭐 당장 도망가야 될 시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다만 어디가 싸냐라고 물으시면 이제는 한국보다는 다른 시장도 좀 봐야 되는 시장이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도주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투자하기가 국내장 투자 난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때가 있었나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을 그렇게 머리 많이 안 쓰고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에서 삼성, 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의 39%. 이거 진짜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살짝 엿본다고 하면은 국내장 비중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바뀌었나요? 이게 좀 바뀌었죠. 몇 대 몇에서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랑 상관없고요. 네. 제 개인 포트 제가 네. 여기 우리 목동에 올 때마다 투자 4분법 되게 추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골드, 미국 채권 이렇게 4개를 사는 전략인데 살 때 딱 보면 알겠지만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 전체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난 26년간 딱 3번인가 4번만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안정적인 포트가 되고 기대 수익률도 10% 가까워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포트폴리오인데 네. 제가 작년에 이 방송 출연하면서 한국 주식 비중은 올려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엄청 이 가격에 안 사면 안 된다. 싸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때 0.8이었으니까. 그죠? 그때 삼성전자 49,900원일 때. 네. 그건 좀 너무 심한 가격이었고요. 같이 그 얘기 했어요, 박사님. 이거는 이 회사가 돈 그래도 잘 버는데 너무하다. 환율 특히. 네. 환율 100원 올라갈 때마다 순이익이 얼마 느는지까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한 25%까지 한국 주식을 올렸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한국 시장 비중 2%도 안 되는데 전체 포트에서 25%라는 건 굉장히 스트롱 바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반대로 한국 주식 비중을 한 15% 정도로 줄이고 글로벌 주식 비중을 35%로 올리는 그런 제 그 퇴직연금 계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네. 간단해요.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다. 이건 좀 위험하죠.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좀 더 질문이 박사님 더 가나요? 뭐 갈 것 같죠? 이러면서 기대하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쉬고 가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막 우리 촌놈 마라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42.195인데 왜 100m 달리기나 400m 달리기 하듯이 뛰는 걸까? 네. 왜 그러냐? 투자 안 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좀 쉬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쉬고 난 다음엔 워낙 지금 펀더멘털 두 가지 펀더멘털. 첫 번째가 환율 너무 좋고 우리 입장에서 두 번째 중국의 CXMT랑 YTMT라는 양대 그 메모리 반도체랑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의 IPO가 곧 준비돼 있는데 네. 그 친구들 그 IPO 앞두고서 자기들 실적을 깨트리는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덤핑 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적어도 그 친구들 상장할 때까지는 이렇게 크게 외부 충격 말고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안 떨어진다. 그리고 YTMC 상장 전에는 또 낸드 플래시가 요새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상장 공모가를 부풀려야 되는 왜냐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펀드라고 들어보셨죠? 나라에서 해주는 어마어마한 펀드 조달을 해서 지금까지 버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보다 투자액이 더 큰 회사들이었거든요. 저희들 이 회사 지표를 보면서 이게 돌아가는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옛날 샤오미가 들어온 다음에 자동차 개발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친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우리 돈 수십조 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끌어들여서 대규모 투자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판을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판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아까 우리 고정희님 등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께서 저는 아직 중년이지만 내 집 마련을 안 했고 종잣돈만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종잣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종잣돈이라 하면 꽤나 목돈일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투자 4분법. 투자 4분법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대로. 1억 있다. 2억 5천씩 그냥 주문 내시면 되죠. 왜 이게 좋은가? 감상해 보시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굳이 어떤 때는 한국 주식 25%까지 맥스로 했다가 어떨 때는 15% 했다가 이런 거는 저의 영역인 거고 네. 투자자들은 단순한 게 막 아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회사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단순한 게 최고다. 이것도 힘들면 투자 3분법.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그리고 미국 국채 3분의 1.
근데 한국, 미국 주식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해 주셨는데 지수도 있고 종목도 있고 종목별 저 ETF도 있잖아요. 상품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심하는데 꼭 이렇게. 상품명 말고 섹터는 어때요? 섹터. 예, 저는 섹터는 정말 싫어합니다. 산업. 산업은 절대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섹터는요. 거기에 우리보다 고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지수로 할까요? 지수로 합시다. 매매도 잘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특정 섹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딴 데서 또 좀 돈이 뭐 움직이면서 약간 우리가 도망갈 기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특정 섹터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박사님 기다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세은님, 행복님 외 여러분들께서 아 진짜 대표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환율이요. 그래도 이제 전쟁 끝난다고 하고 대통령의 구두 개입성 발언 나온 다음에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떨어졌다는 게 1,460원대거든요. 이게 증시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사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은 한두 달 뒤에는 1,400원 부근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건 하시던데. 충분히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설 연휴 앞두고 또 보너스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외에 가지고 있던 달러 잠깐 가져오는 그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12월 결산법인들 숫자 맞출 때 환율 잠깐 내려갔던 것처럼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동의. 다만 추세적인 흐름이 하락으로 가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뼈를 좀 때리겠는데 네. 그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동학개미 때 한 1,000만 명 정도가 계좌를 새로 열었는데 그분들의 그 투자 경험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22년, 23년, 24년 만 3년에 걸친 역사상 최악의 약세장을 겪었습니다. 그러게요. 마늘을 너무 오래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일도 못 견디는데 네. 3년에 1,0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고통을 주다가 이제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삼성전자가 15만 전자가 되고 닉스가 100만 전자가 된다고 한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건 팔아야 될 기회인 거지. 왜 내가 사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을 지금 못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 명분을 못 주는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때랑 지금 주도주가 달라요. 그때는 BBIG, 그렇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야, 조선, 방산, 반도체, 로봇, 네. 그리고 전력. 제가 좋아하는 전력. 이렇게 5개잖아요. 조방전차. 잘하십니다. 네. 네, 제가 좀 터졌고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네요. 아니 BBIG에서 조방전차까지 가는 동안 롤러코스터 많이 탔는데 그러니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투자가 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됐고 나는 번 게 없는데 지수 5천 두고 보자. 조금만 이거 손실 회복되면 난 여기 안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작년 이맘때 우리 기억나시죠? 2,300, 2,400 잠깐 회복하자마자 삼성 SDI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무슨 짓 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금만 오르는 순간 증자 엄청나게 해버리는 그리고 하한가 맞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정부 의지도 있고 입법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의 단추에 불과하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 왜 안 돌아오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3년 동안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스라이팅 당했거든요. 뭐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둥 그런 소리에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 아픈 분들한테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해외가? 꾸준하면 안 되죠. 왜 지적질을 합니까? 미안하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투자자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지금 당정도 입장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에 제가 신종 질환의 이름을 하나 들었어요. 대만병? 네, 대만이 제가 아는 TSMC 공장 있는 그 대만인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주식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내수나 환율이나 또 소비 심리 이런 것들. 이거 생각하면은 대만병 증상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박사님? 그러니까 대만이 이번에 1인당 경제 성장률 그 전체 경제 성장률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7.4. 와. 근데 임금이 안 오릅니다. 성장률이 7.4가 나오는데 임금이 안 오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GDP 분배율
한국이 한 52%라 상당히 낮다 그러는데 대만이 41%. 오, 그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만이 말해서 네. TSMC 다니는 사람만 천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만 집값을 올리는. 근데 국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보너스 많이 받고 요쪽에서 부동산 구매 자금이 나오고 이 비슷하네요,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특히 노골적으로 대만 정부는 외환 시장에 무조건 개입합니다. 아,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끝도 없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환 보유고가 지금 얼마냐면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많네요. 우리보다 1.5배. 이야. 그러면서 GDP 대비 경상흑자가 GDP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를 끝까지 억제하고 자국 통화 NT 달러 환율을 대만 달러 환율을 엄청나게 저평가시키고 그냥 내수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가는 나라. 굉장히 겉보기 지표는 안정적인데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지옥섬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체제가 영속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민진당, 국민당이 정권 교체가 최근에 몇 번 있었는데도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트라우마. 집단적 트라우마죠. 첫 번째 뭐 중국 옆에 있는 중국의 양안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간발의 차이로 살았잖아요. 대만은. 그러나 경제가 언제 또 위기에 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야 되고 소비하면 안 되고 소비는 나빠. 그리고 수출 대기업들만 우리는 부양하고 여기가 우리의 힘이야.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린 경상수지 GDP 대비 4% 안 되는 것 같고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박사님. 그 길로 가면 이제 이 아까 오늘 이야기했던 흐름. 네. 이 중국 대만 사람들도 해외 투자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아, 이제 여러 가지 이걸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당정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위기감이 있어서 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